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일동 재개발구역에서 수도권이 터지면서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마산회원구에서는 모두 6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1회 대한민국 김치 엑스포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17일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일동 재개발구역에서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거침없는 물줄기에 인근 도로는 금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일동 재개발구역 인근 도로에서 수도관이 터진 것은 12일 오후 10시 30분경. 하지만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긴급 보수팀이 파견됐고 그 사이 주변 도로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된 차량들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보수 공사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속한 복구로 인해 물에 잠겼던 도로도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인지 물에 잠겼던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은 낙동강에서부터 진북 산업단지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수도관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던 관로였기 때문에 단수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 관리단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48년이 된 노후 관로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노후된 배관을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매번 물난리가 터지고 나서야 수도관 보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공천이 어느 곳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 회원구 지역, 현재 6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연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으로 인해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구 마산 지역은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려진 데다 마산 회원구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들 간의 공천 경쟁도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산 회원구 지역에는 6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4선을 노리는 안홍준 국회의원에 맞서는 5명의 출마 예정자가 새로운 변화를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4명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과거 마산의 명성을 뜨거운 열정으로 되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유병렬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교수.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라는 젊은 리더십을 내세워 마산을 바꾸자고 호소하는 윤한홍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젊은 정신을 내세워 마산의 자존심을 대변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조청래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위원. 발로 뛰는 부지런하고 겸손한 일꾼이라는 슬로건으로 황태수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외에도 현직이라는 강점을 안고 4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국회의원과 이응범 전 경남도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마산 회원구에 3차례나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하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 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야권의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경선 경쟁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가정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먹을 김치 담그기에 분주합니다. 아직 김장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전시회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20일까지 김치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 현장을 이만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전시장에 꼬마 요리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마다 하얀 모자와 위생 장갑을 끼고 탁자에 앉아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앞에는 절인 배추와 양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툴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양념을 묻혀보는 어린이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치 만드는데 재밌어요. 한쪽 전시장에는 김장에 필요한 절인 배추, 새우젓 등 다양한 재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다양한 김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1회 대한민국 김치 엑스포가 20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치 엑스포에서는 완성된 김치는 물론 김장 재료인 농산물에서부터 젓갈까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스뿐만 아니라 선착순으로 어린이 김장 담그기 행사와 요리 연구가와 김치 명인들의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 김치를 만드는 체험을 해서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싸고 안전한 김장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김치 엑스포. 아직 김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곳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김장 재료를 구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17일 진주시 초전동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김윤근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들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날 개청식에서 서부 경남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동부권과 함께 경남 경제의 양대축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부청사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산림환경국 등 본청 3개국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 직속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제53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5년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처리됐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폐회 후에는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폐회연 및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폐회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8만 창원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해내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옥선 창원시 의원은 창원시가 재추진 중인 석곡 일반 산업단지의 사업 승인 요청을 반려와 함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마산하포구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석곡 일반 산업단지는 각종 내포된 문제들로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경남도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를 통보한 곳입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산업단지 재추진을 위해 사업 승인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업 예정지가 생태환경상 보존이 필요하며 인근 노인 요양시설이 위치해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서 산업단지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옛 39사단 부지 개발이 부대 이전 확정 7년여 만인 내달 말 시설 철거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중동지구 4단 사령부터는 정문에서부터 시작해 갈수록 넓어지는 부채꼴 형태로서 창원시는
사령부 정문에서부터 폭 70m, 길이 900m에 이르는 길쭉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또 공원이 끝나는 지점으로 현재 사격장, 유격장, 사단장 관사 등이 있는 사령부 내 자연 녹지 지역은 미술관, 야외 조각공원, 병영 체험장 등이 들어서는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시민과 행정, 문화 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복합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사무소는 17일 개청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신축청사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진동종합복지관과 진동보건소 사이에 위치한 진동면 신축청사는 171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민원실과 대회의실, 새마을 문고 등이 갖췄습니다. 옛 진동면 청사는 심각한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진동면은 진북 산업단지 확장과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최근 인구 1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129 구급대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액션캠을 도입합니다. 액션캠은 129 구급대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해 직무 수행 과정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또는 액션캠을 통해 구급 차량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발생 개연성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액션캠이 도입되면 129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7일 겨울철과 화재 예방, 산불 조심 및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관내 부림시장 등 8개소 및 다중 밀집 지역에서는 안전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무악산 서원곡 등산로 입구에서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조심과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은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 방화 환경과 안전 문화를 조성해 행복한 창원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17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 관광의 온라인과 모바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추진해 관광 홍보 효과 극대화와 창원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창원시와 네이버의 공동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관광정보 검색 시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을 착안해 모두라는 서비스를 통해 창원의 주요 관광지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오픈해 손쉽게 정보를 줄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7일 롯데마트 양덕점에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순회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날 행사는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을 비롯해 마산회원구 복지위원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며 순회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순회 모금 행사에는 마산회원구 소재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금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으며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2014년 학력 신장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감축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에 따르면 전국 학력 신장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3.3%였지만 경남은 1.8% 수준이었습니다.
경남도가 18개 시군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민에게 배포한 2015년 탁상용 달력에 천안 탄생일을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이주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한 달력임을 고려해 이주민 입장에서 공식 명칭을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문제가 된 달력을 전량 회수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통영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레지던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 중앙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통영 거주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상용 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채용을 크게 늘린 중소제조업체, 주식회사 위딩과 데크 컴포지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담테크 등 5곳을 2015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지정해 표창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장기마을 주민이 공포 4.1 리지를 활용해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15일부터 동해파출소 앞 들녘에 볏짚 공포 4.1 리지 32개를 2단으로 쌓아놓고 공룡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제시 대표 겨울축제인 제9회 거제대구 수산물축제가 19일과 20일 양일간 장목면 외포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속 시원한 대구, 속 시원한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19일 맨손 대구 잡기, 대구 경매 등이 진행되며 20일에는 거제 여성어업인 연합회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요식업계 매스미디어 찬음15 현지 시찰단이 창원의 주요 요식업체 벤치마킹과 먹거리 관광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찬음15 현지 시찰단은 주요 브랜드 요식업체의 사업 설명회와 상남시장, 마산 어시장 투어 등을 통해 창원의 대표 먹거리 관광을 경험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중림지점은 17일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게 단감 20박스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받은 단감 20박스는 재가장애인 세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대가면위원회는 17일 대가면 3개 경로당에서 관내 독거노인 40여 명을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경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글로벌 CEO 과정 1기 원생들이 17일 총장실에 방문해 박재규 총장에게 대학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1기 원우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학 발전과 산업경영대학원의 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해중학교는 18일 텃밭 가꾸기를 통해 직접 정성스럽게 기운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궈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시설, 독거 노인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통영시 향토기업인 금성수산은 지난 17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가정 위탁아동과 홀로 어르신께 18번째 희망나눔 장학금 및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는 17일 철성중학교에서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안보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의는 철성중학교 학생, 민족통일고성군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17일
경남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정식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상호교류와 학생교류, 상호학점 인정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